자, 전투 중국어는 미라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4편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따라오셨으니까 최종회를 준비했습니다. 1강부터 지금까지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들로만 한번 집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위로 올라가서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이 안 나도 저를 따라서 다시 상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6하원칙부터 갑니다. 자, 6하원칙 누가 뭐라고 하죠? 기억나나요? 谁 그렇죠. 언제는 어떠어떠한 때 혹은 그때 그래서 什么时候 무엇은 당연히 什么 그 다음 어디는 哪 어떻게는 怎么 왜는 为什么 너무 잘했어요. 빨리 갑니다. 谁什么时候什么哪怎么为什么이렇게 해서 6하원칙 의문사 6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뭔가 표현하려면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 너, 타타타 이것만 기억하라 했고 그 뒤에 먼과 더를 붙임으로써 복수나 소유격과 대명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 너, 타타타, 我你 타타타, 们, 我你 타타타, 的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1인칭에 대한 소유격도 我的, 你的, 他的, 他的 정도가 되죠. 복수는 我们的, 你们的, 他们的 이렇게 만들면 돼요. 포인트는 뭐냐? 이 더가 소유격이면서 소유 대명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소유격일 때는 이 더 다음에 항상 뭔가 수식된 말들이 나와요. 그럴 땐 소유격. 그런데 더 한 다음에 마침표가 뽕 하고 찍혔다. 그럼 뭐죠? 말이 없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지시대명사 볼게요. 나랑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 나랑 멀리 있는 것은 저나 그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에 해당하는 얘는 저, 나랑 멀리 있는 것은 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저는 이, 나는 저죠. 이걸로 응용합니다. 이것, 저것, 어느 것은 육하원칙에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니 것만 내면 되는데 이 것을 거라고 해서 개자를 생각하셔서 저거, 이것, 나거, 저것, 어느 것은 나거 기억나셨죠? 그 다음 여기, 저기, 어디 장소도 표현해 볼게요. 쩔, 여기, 날, 저기, 날,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대만으로 가면 쩌리, 여기, 나리, 저기, 나리, 어디라고도 쓰입니다. 두 개는 다 가능하니 알아들으시기 위해서 복습하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저러면 이렇게 저렇게는 어떻게냐? 쩌와 나예요. 쩌와 나. 면은 뭐를 붙이고 이렇게는 양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쩌 뭐가 이러면 나 뭐가 그러면 쩌 양이 이렇게 나 양이 그렇게 이런 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외워보자 했죠.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이 나 뭐 쩌 양 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나뭐가 그러면이니까 나 대신에 쩌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러면 쩌양이 이렇게니까 쩌 대신 나로 바꾸면 그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요 한 문장을 통해서 지시대명사의 응용을 상기시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하나는 뭐냐면 부정부사의 두 가지입니다. 이 부정부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의 부정형을 만든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뿌와 메이가 있다. 근데 얘를 어떻게 구분하라 했냐면 시점으로 구별을 해라. 어떻게? 뿌는 현재나 미래로 부정을 한다. 그쵸? 그러면 얘는 과거나 완료는 부정할 땐 뿌를 쓰면 안 돼. 그럼 과거나 완료는 누굴 쓰냐? 메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아니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 메이라는 뜻은 메이요, 없다라는 표현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과거나 완료는 메이로 부정을 했다더라. 이렇게 잡고 계십시오. 그래서 뿌를 보면 원래 이성이 아니에요. 얘는 사성인데 이성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뿌의 변화의 법칙입니다. 뿌가 사성인데 뒤에 1, 2, 3성이 오면 같은 성이 아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대로 사성이지만 뿌가 온 다음에 그 뒤에 사성이 오면 내가 당신을 위한 이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성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不是라고 읽었다면 뭐뭐는 은은이가 뭐뭇이 아니다 정도의 의미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我们
不是 YG. 우리는 YG가 아니에요. 혹은 你不是 YG. 너는 YG가 아니야. 他不是 YG. 그는 YG가 아니야. 라면서 부정을 만들 수 있다. 자, 주어자의 복수가 오든 단수가 오든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면 may는 뭐냐? may 요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래서 may가 부정부사, 요는 동사죠.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니다, 없다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我们没有手机. 우리는 手机, 손에 드는 기계, 휴대폰이 없어요. 라고 표현되고요. 你没车, 요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차가 이때는 없다가 되는 거고 他没有吃饭. 그러면 그는 没有吃饭, 밥을 먹지 않았다. 왜? 여기 보시면 명사로 끝났을 때와 또 다른 동사가 왔으니 이 동사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완료 시점인 지금까지 안 먹었다. 그래서 안 먹었다는 뿌가 아니라 메이로 부정을 한다더라. 기억나셨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존재 동사를 알려줬어요. 실제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만 기억해라? 실제요.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실, 제, 在, 요. 이렇게 실제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동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실제 동사 문제가 없겠죠. 단, 이 시라는 놈은 비동사이기도 해서 은는이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어디에 무엇이 있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这是我男朋友. 자, 지시대명사 응용해서 여기 이 사람은 이것은 내 남자친구야. 그래서 비동사가 되죠. 은는이가 뭐이다. 하지만 저가 이것인데 뒤에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죠? 혹은 이분은. 자, 그 다음에 左边是洗手间. 왼쪽은 화장실입니다. 왼쪽은 화장실입니다가 맞지만 왼쪽엔 화장실이 있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존재가 돼서 있다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존재동사 그 다음 짜입니다. 짜이는 어디에 정말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소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디에 혹은 어디에서 라고 해석이 많이 돼요. 그래서 我在这儿, 나 여기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존재가 됐고요. 爸爸在房间, 爸爸在房间, 방에 누가 있어요? 아빠는 있대요. 어디서? 방에 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 그래서 짜에도 존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요는 저는 시스타의 소유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을 소유씨가 보게 되면은 아마 저를 팔로우를 해줄란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얘를 계속 쓰고 있어요. 소유씨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소유하고 싶죠. 그렇게 생각해서 갖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뉘앙스로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老师有好主意. 老师 저죠. 선생님은 요 있대요. 뭐가? 好主意. 굿, 좋은 주의, 의견,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아이디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것마저도 있다라는 표현할 땐 뭐를 쓴다? 요를 쓴다. 자, 그 다음 我们有出入卡. 우리는 있대요. 뭐가? 출입 카드가 있다. 출입 카드는 이렇게 현물이죠. 이 사물이 눈에 보여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갖고 있다는 뜻으로 요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과 현물, 눈에 보이는 사물도 다 쓰는 건 요를 쓰면 된다. 자, 이렇게 실제요라는 동사 자체도 존재 동사이면서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동사를 굳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면 사람이 행동하는 행위나 동작들을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일반 동사죠. 근데 일반 동사의 특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가 오면 항상 목적어를 기본적으로 수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사를 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징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이시아 플러스 바가 기본 형태로 쓰면 굉장히 존중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거죠. 단, 이 동사만 단독적으로 사용한 명령문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담배 피지 마! 그럼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마! 비에를 써서 비에 초엔이라 썼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이것도 부정 명령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칭, 플리즈, 이시야, 좀, 하자 이 세 가지를 같이 써주게 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칭, 이시야,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셀렉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만약에 어떤 거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만 쓰기가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통으로 가져가십시오. 칭, 이시야, 바를 묶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냐? 조동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조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하고 싶다는 샹과 야오를 썼다. 샹은 막연하게 하고 싶을 때, 야오는 뭔가 주관적으로 나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서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입니까? 지난 일입니까? 앞으로 발생할 일이죠. 그래서 이 야오를 쓰게 되면 나의 의지가 담겨 있으면 뭐뭐 할 것이다 정도의 미래 의미로 가져간다. 차관점, 얘네들은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왜?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동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없으면 얘네들이 본동사의 뜻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샹은 보고 싶다, 그립다 정도가 되고 생각하다라는 뜻이 되고, 야오는 해야 한다, 필요하다, 원하다, 바라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있을 땐 뭘 봐야 되냐? 그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할 수 있다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도동사 뭐냐? 할 수 있다는 후이, 능, 거의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후이는 학습, 내가 뭔가 배워서 습득해서 할 수 있을 때는 후이를 쓰고, 능은 본능적으로 마시거나 뭔가 빨대로 내가 흡입하는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본능을 뜻할 땐 능. 하지만 가능과 실현도 나타내는데 어떠한 가능과 실현이냐면 그 모중의 상황과 그 조건이 내가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할 수 있다면 능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는 상대방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상황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그래는 우리는 커이라고 쓰죠. 이 커이는 또한 앞으로 발생될 가능이나 능력,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커이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동사의 문구로 문장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문장 구성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현재형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동사의 시제를 만들까? 동사 원형만 그대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중국어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뒤에다가 여기 동사 앞에 짜이, 그 다음에 너를 씀으로써 진행형, 이 동작이 진행 중이다라는 ing를 만들고 혹은 주어, 시제, 그 다음에 혹시 동사 뒤에 러가 옴으로써 그 동작이 완료되었거나 끝났다라는 과거나 완료를 만들 수 있고요. 러의 자리에 만약에 꼬를 오게 되면 역시 과거나 완료형은 맞으나 이 꼬를 굳이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습관이나 나의 경험, 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야 그리고 후이를 씀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거야. 앞으로 진행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고 싶은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표현으로 미래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좀 더 예문들을 많이 보시면서 여기선 이 야오나 후이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에도 나왔던 진행형의 너가 나왔는데 이런 너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기조사라고 해요. 자, 마, 너, 바, 너가 대표적인 4개의 어기조사가 될 것이고 많은 의문문, 특히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드는 어기조사 그리고 너는 의문이나 추측, 그러니까 추측성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행형, 평서문에 왔을 때 이 너는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다. 짜이가 없이 너만 써도 된다면서? 맞아요. 너를 안 쓰고 짜이만 써도 그 동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권유나 청유만 너무 쉽게 알고 있지만 이 바가 또 어떤 뉘앙스로 쓰이냐면 그 상황을 독촉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의 바도 있다. 자, 끝으로 러가 동사 뒤에서 과거나 완료만 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게 뭐냐?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중의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되었어. 역시 과거나 완료지만 변화되었다라는 게 동사 플러스 러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 다음에 러가 와도 완료나 변화를 뜻한다. 예를 들어漂亮了, 예뻐졌네. 형용사죠. 네, 명사가 오면 춘티엔러, 봄이죠. 봄은 명사지만 봄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일반 의문문 중에는 실마와 요마 용법이 있어요. 이 구문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입니까나 있습니까가 일반적인 거라 이 삐리리 사이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돼요. 그거니?
그러면 그게 있니?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관점이 뭐냐? 이거는 바로 부정형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것이냐죠. 그냥 표면적인 건 뭐뭐 아닌가요? 혹은 뭐뭐가 없나요가 맞아요. 다만 이 안에 내포되는 의미가 이럴 수도 있어요. 반어법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야 됩니다. 이걸 캐치해야죠.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죠?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게 아니죠? 라는 어감. 이게 바로 반어법. 그래서 그거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의 종류는 아까 살펴봤던 일반 동사를 제외하고 의문사만 사용했을 때 의문문, 동사와 긍정과 부정을 사용했던 정반 의문문, 그리고 A or B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의문문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주어는 요거예요. 동사의 긍정과 부정을 정반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 역시도 긍정과 부정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想不想 생각이 있어? 하고 싶어 하기 싫어. 想不想要不要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의 기본 구문은 주어, 동사, 의문사 순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 그 동사 이렇게 돼요. 하지만 의문사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의문문을 만든다. 谁? 누구야? what? 什么?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왜? 为什么?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반 의문문은 역시 동사의 긍정과 부정, 어떤 거? 뽀와 메이로 부정을 만들었던 걸 합쳐놓으면 마라는 어기조사 없이 의문형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정반 의문문이었어요. 선택 의문문은 A or B, 还是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맞아요. 还是가 또는인데 기억하세요. 단 A나 B가 꼭 단어여만 하느냐? 아니에요. 동사, 목적어, 구가 와도 되고 하나의 문장 또는 다음 문장 둘 중에 어떤 거냐 선택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런 문장 구성과 대표적인 인칭대명사를 막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숫자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0을 꼭 기억했고 1, 2, 3, 4, 5, 6, 7, 8, 9, 10을 어떻게 기억했느냐? 퐁당, 칙칙폭폭,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0은 뭐다? 링, 요걸 기억했죠. 숫자, 동, 호수, 그 다음에 소수점, 모든 걸 이야기할 때 0이란 표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0은 링, 기억하시고 1, 2, 3, 4, 5, 6, 7, 8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0을 포함해서 공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잘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할 줄 알면 돼요. 포인트가 이 숫자를 한국어로 생각하는 거죠. 21 어떻게? 제가 21로 읽었죠. 그대로 21. 그러면 2에 해당되는 숫자 중국어를 읽고 10을 중국어로 읽고 2를 중국어로 읽으면 2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중국의 숫자는 한국어와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한글로 바꾸고 순서대로 중국어로 읽으면 그 숫자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 100, 1000만, 억이라는 단위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신다면 9,999억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100은 200, 1000은 2000, 만은 2만, 억은 2个亿, 큰 거 하나 기억했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100, 1000만이 아니라 100, 1000, 1만, 1억이라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배웠던 거 10자리와 그 다음에 100, 1000만, 억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대로 10만, 그러면 10만, 그대로 읽혀지죠. 100만, 100은 200로 읽기로 했으니 200만, 100만, 자, 1000만은 2000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100만, 1000만까지 갔어요. 그럼 다음 뭐겠어요? 그죠? 억 단위로 가겠죠. 10억, 10만하고 억만 하면 돼요. 10은 10, 근데 10개가 있대. 2, 10거2. 근데 이렇게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럼 꺾자 빼셔도 돼요. 10이 발음이 어려워지실 거지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100억은 200이 혹은 200거2. 오케이? 1000억은 1000거2 혹은 1000이
이렇게. 그러면 9,999억 9,999个亿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중국어의 숫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현지에서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들어서 내가 이거를 적어낼 줄 아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비지에서 숫자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너무 중요하죠. 잘못했다가 큰 액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손실을 볼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에 대한 개념부터 잘 잡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0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숫자를 잘못 읽으면 단위가 달라지고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더 착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맨 끝에 0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중간에 0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숫자 사이에 0이 두 개 다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보아야 돼요. 그거를 간단하게 빨리 정리할게요. 끝에 0이 한 개가 오고 두 개가 오고 세 개가 오고 무조건 자리는 0자리는 생략한다. 그래서 0 그를 생략할 뿐만이 아니라 그 0 앞에 있는 자리의 단위도 읽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0이 너무 반복되니까 숫자 링 0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예를 2500인데 0이 두 개가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500이라고 읽으면 나이스한데 만약에 이거를 2500라고 읽었을 때 이게 얼마지? 라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죠. 왜? 맨 끝에 있는 0은 생략한다 했죠. 근데 또 0이 반복되냐? 또 생략하세요. 근데 뭐까지 생략해? 5는 읽었지만 5가 100의 단위인데 10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00이란 단위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0라고 이 사람이 2500까지 읽었다. 없네 다음 숫자 2500이구나. 2500이랑 같은 뜻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가 그러면 00이 어디 있냐면 사이에 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숫자, 그 다음에 0, 다른 숫자가 있을 때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0이라고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 0이 그 자리가 비었어요 라고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이 앞만 많아도 그 0은 하나만 읽어도 된다. 요게 포인트. 그래서 3002는 3002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3002로 읽었다면 3200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숫자를 0이 비었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2는 0이 아니니까 읽어야죠. 1의 자리 읽어야 되고요. 0이니까 안 읽어도 된다면서 끝에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썼으니까 읽어줘라. 근데 두 개가 반복되는 한 번만 링링. 근데 앞에 있는 단위가 3000이니까 3000링링 R. 그래서 3000링 R이라고 읽어주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숫자가 가운데도 있고 끝에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종합하라는 거예요. 이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맨 끝에는 0은 생략, 중간에는 0은 읽어라 이거죠. 결국은 이래요. 4060, 4060라고 읽으면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 있는 0은 0이네. 생략해야지. 그러면 뒤에 있는 6이니까 10의 자리도 안 읽어도 되겠네. 단위도 안 읽어도 되겠네. 근데 100의 자리가 0이니까 읽어야 된다. 링이라고. 그래서 4006 혹은 4060. 만약에 이게 정확한 발음이 되려면 중간에 링만 써주면 돼요. 4060 이렇게 읽었다는 거. 자, 이제 중간에 0이 들어간 것도 섭렵했죠.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숫자를 갖다가 또 연습했던 게 연도죠. 연도는 어떻게 읽는다? 각 자리를 하나하나씩 낱글자로 읽는다. 그래서 1998년 1998년으로 읽거나 뒤에 있는 마지막 두 자리만 따서 98년 98 혹은 98년 98년으로 읽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도와 숫자를 보았으니까 그 다음은 월과 일을 봐야 되겠죠. 자, 월은 1부터 12까지 이야기하거나 1부터 12를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꺼를 넣음으로써 1월부터 12월 혹은 1개월부터 12개월 그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은 위에라고 했죠. 그래서 2위에라고 하면 1월, 12위에라고 하면 12월이 됩니다. 만약에 이 꺼라는 거를 어떠한 사물의 형상이나 성질이나 특징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양사를 모를 때 이렇게 꺼라고 사용하시면 무난히 상대방이 말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중국으로 가실수록 이 양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12个月라고 하면 12개월. 카드 할부 같이 이렇게 기간을 뜻할 땐 끝자를 집어넣는 거로 12월과 12개월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연도까지 알아봤으니까 저희가 일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월은 위에라고 하고 1부터 12까지 표현을 함으로써 1월부터 12월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월 사이에 꺼라는 놈을 쓰면 뭐가 되냐면 1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月, 2月, 12月. 그런데 1个月, 2个月, 3个月, 12个月라고 하게 되면 12개월로 카드를 긁을 때 할부처럼 텀을 표현한다는 거죠. 끝으로 만약에 이 양사라는 이 건은 원래는 그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그 성향에 따라서 그 양사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거를 쓰면 일단 상대방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1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 1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또 1부터 31일까지 숫자를 말하고 그 뒤에 1, 하오, 티엔 요걸 쓰게 되면 몇 월, 몇 일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티엔이죠. 만약에 서면어에서 말하는 일에서 몇 월, 며칠이라고 했다면 이 하오는 회화나 구어상에서 말할 수 있는 몇 월, 몇 일에 해당이 돼요. 당연히 일과 하오를 교체해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 요 티엔은 조금 달라요. 티엔은 몇 월, 몇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얘는 일수나 그 일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이 t에는 어떠한 기간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1부터 31일까지 2, 32까지 생각하셔서 이 1과 tn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연, 일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기본에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생활형 비즈니스에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오늘이란 표현과 올해라는 표현을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찐티엔, 자, 티엔을 썼죠. 하루라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그 하늘을 하루라는 개념을 잡았으니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찐티엔은 오늘, 민티엔 내일, 허티엔 내일 모레. 그러면 반대로 주어티엔 어제, 지엔티엔 엊그제. 그럼 여기에다가 티엔을 해년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찐년, 그렇죠. 올해. 내년은 민년, 내후년은 허년. 그런데 작년이 조금 달라요. 주어년이 아니라 지나간 해다. 그래서 갈 거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취년이 지난해, 그래서 작년이 되고요. 지엔년 역시 동일하게 지엔년 하게 되면 재작년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까지 마스터를 하고 계시면 생활 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그럼 여러분이 바로 중국어 회화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일도 받겠다. 그럼 우리는 주나 요일의 표현도 볼 건데 일단 주는 싱치, 조, 리바이 이 세 가지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 베스킨 라빈스 31이죠. 원하시는 거 골라서 잘 쓰면 돼요. 하지만 왜 세 가지를 다 알려줬냐면 상대방이 뭘 쓸지 모르거든요. 일단 얘가 가장 쓰는 비중이 커요. 하지만 조나 리바이를 안 쓰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은 내가 편한 걸 하되 상대방이 이해하겠을 때 이게 뭔지 알아듣자. 그래서 주는 싱치, 조, 리바이다. 단 얘는 주라는 표현도 있지만 요일을 뜻할 때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단 앞에다가 이 제자, 순서, 단위, 변제, 순서를 나타내는 그 단계를 나타내는 띠를 쓰게 되면 그냥 몇 주라기보다 몇 번째 주라는 표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표현을 잘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에서는 뭘까지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제가 드렸었냐면 이 샹이나 샤, 윗상자와 아래 하자를 이용해서 지난과 그 다음이라는 표현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회화에서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싱치를 썼으면 저 싱치 이에 해당되는 게 지시대명사 저니까 뒤에 주를 써서 저 싱치 그러면 이번 주 2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앞에 샹을 쓰면 샹 싱치 지난주
그럼 다음 주는 반대말인 下星期 해서 다음 주라는 표현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乡下의 반대말을 통해서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일, 이상합니다. 아까 싱치 다음 앞에 숫자가 있었는데 뒤에 왔죠? 네, 맞아요. 싱치는 요일도 표현하니까 그 주에 있는 몇 번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를 요일로 표현한 거죠. 1은 월, 2는 화, 3은 수, 4는 목, 5는 금, 6은 토요일. 아, 선생님, 일요일이 없다고. 왜? 일요일은 싱치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싱치티엔, 네, 일요일은 하느님 보러 가야 되죠. 하늘 봐야죠. 그래서 티엔으로 기억하자 했죠. 그렇게 해서 싱치티엔이 일요일이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일요일은 일요일인데 그러면은 쪼우를 썼을 때, 리바이 썼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렇죠. 쪼우를 썼을 땐 우리 주일 예배 간다고 하죠. 주, 귀둥주자에 일자 그대서 주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쪼일이라고 하면 일요일. 그러면 리바이는 싱치랑 똑같이 tn을 사용해서 싱치 tn이 아닌 리바이 tn이라고 해도 일요일이란 표현이 된다. 자, 일요일은 숫자 7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 요일, 총 이 세 가지, 리바이, 쪼, 싱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막 쓰면 되느냐? 됩니다. 편한 거 골라 쓰시라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듣기 위해서 배워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서 연도도 배웠고 월도 배웠고 주도 배웠고 일도 배웠으면 이제는 시간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냐? 시, 분, 초, 디엔, phân, 秒. 시는 디엔, 분은 phân, 초는 秒, 디엔, phân, 秒라고 하죠. 포인트 뭐냐? 숫자 1, 2, 3, 4, 5, 6, 7, 8, 90에서 시간은 서수로 본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 2, 앞에 나온 숫자 2가 시간이나 분이나 초로 나오면 2이라고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 2이라고 한다. 그래서 2이라고 표현한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명사도 한번 살펴봤죠. 시간은 그냥 시간, 너 시간 있니? 라고 했을 때 有时间吗? 그때 시간, 时间이라고 했다면 시간에 대한 단위죠. 그 시간 동안이란 뜻을 가지려면 小时를 썼죠. 그래서 몇 시간, 몇은 1부터 9까지 어림수를 뜻한 지를 썼으니까 几个小时라고 하면 몇 시간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한글로 따지면 같은 시간이지만 얘는 명사, 얘는 뭐다? 단위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까지도 우리가 섭렵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같이 했죠. 길이 단위부터 무게 단위를 했는데 길이입니다. 길이는 킬로미터는 뭐라고 했다? 공리. 그렇죠. 그럼 미터는 미. 그렇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리미라고 했고요. 우리 여기까지 더 배웠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밀리미터, 하오미라고 했다더라. 그런데 이 공리가 거리상으로 따질 때는 킬로미터인데 만약에 얘가 운전하거나 속도를 뜻할 때는 똑같이 공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킬로미터 퍼 아워로 속도를 표현한다는 것까지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무게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무게는 뭐냐? 킬로그램, 그램, 근의 단위가 있고 톤이 있었는데 뭐가 중요했냐면 근이 중요했죠. 중국 사람들이 약간 근에 대한 무게로 많이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비즈니스에 가면 이 킬로그램과 톤이란 말 쓸까요? 안 쓸까요? 많이 쓰죠. 화물을 선적하거나 무역용어 쓸 때는 꽁진과 뚠이란 표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어떠한 화학 공식이나 어떤 물체를 저울을 할 때는 그람이란 단위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톤은 뚠, 킬로그램은 꽁진, 그램은 커. 그러면은 미리그램 뭐였습니까? 아까 밀리미터가 뭐였죠? 하오미. 그쵸? 이 하오를 기억하고 여기다가 접목하면 하오커. 그럼 미리그램. 그 다음에 찐 하면 근. 근이 몇 그램이었죠? 500g. 500g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위를 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명함에 있는 정보를 마무리로 다 알려드렸어요. 요거까지 하면은 저희가 배웠었던 14강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일 주소 어떻게 했느냐? 알파벳을 낱글자로 다 읽어주고 부호도 말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열거를 했죠. 근데 점이라는 거는 dn 똑같이 썼고 시간에선 c지만 이렇게 다트, 포인트를 달 때 dn이라고 같이 표현해서 소수점도 표현할 수가 있었다. 자, a, b, c, d 똑같이 읽어주고
땅이라고 읽고 A 안에 골뱅이래 3, 4, 산스 읽죠. 그 다음에 골뱅이 A가 원에 있대. A圈 혹은 작은 쥐를 닮았다. 그래서 小老鼠, 小老鼠라고 했고요. maver.com 하면 메일 주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본인의 메일로 연습해보는 거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메일 주소를 뭐라고 했냐면 邮箱地址 邮箱은 메일 박스, 메일 함을 말하죠. 箱이 箱子, 그래서 박스예요. 地址는 주소죠. 그래서 邮箱地址. 이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 대신은 깡. 아래에 있으니까 下깡. 그래서 언더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下划线이라고 해서 밑줄 긋다, 밑줄이란 뜻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골뱅이는 A 안에 원이 있다, A圈 혹은 小老鼠, 작은 쥐를 닮았다. 이렇게 해서 메일에 있는 부호까지도 이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끝이죠? 거의 끝이에요. 联系方式, 연락 방식. 联系가 연락하다예요. 方式, 방식이죠. 네, 그래서 연락 방식이란 뜻으로 邮箱地址는 yg486 골뱅이 미라이.com. 정말 이 주소가 맞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라이는 여기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돼요. 카페 자 주시면 되고 yg486 mirai.co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手机号码 手机号码라고 하면 번호예요. 하오마. 그렇죠. 기억났죠? 휴대폰 번호 01058588282.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야오로 읽었죠. 중국 사람들은 이를 야오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대시나 뭘 주지 않고 숫자를 붙여 쓴다는 것이 중국의 숫자의 특징.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팩스는 주안전이라고 했고, 번호는 하오마. 그래서 팩스 번호 02-5959-8282. 오구오구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02은 지역번호. 그래서 직급도 설명을 드렸으니 명하면 직급이 들어가니까 职位를 직위라고 하는데 직급이라고 표현도 가능하고 职위에는 사원, 주任은 주임, 代理는 대리, 科长은 과장, 次长은 차장, 部长은 부장, 단 이게 뭐냐면 한국식 직급 체계니까 여러분 다 알려드린 거예요. 중국식은 요거랑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명함까지 말하는 걸 다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차관점이 있어요. 1강부터 14강까지. 그래서 제가 최종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초 발음 원리와 성조는 꼭 필수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DM이나 카페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제 무료 강좌가 따로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발음이 틀리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성조가 달라지면 말은 똑같이 했지만 다른 의미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성조를 꼭 필수적으로 발음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무료랑 기본 강좌만 제가 알아도 나 이만큼 한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료 강좌에서 발음도 원리, 그 다음에 성조에 대한 개념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본 강좌가 비록 짧지만 아주 많은 내용도 함축적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에 대한 키포인트를 알고 제가 들었던 예시와 그 사례들을 좀 아신다라고 하면 바로 생활중국어로 넘어가셨을 때도 큰 무리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축해서 놓았다라고 보셔서 이걸 하신 다음에 좀 더 상향 조정하시고 올라가시려면 항상 저 미라이 전투중국어 잊지 마시고 말문이 먼저 트여서 쓰려고 하지 말고 듣고 말하는 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언어 학습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미라이 중국어 빠인쌤이 한번 기본 강좌를 마무리 칠 텐데요. 우리는 또 언제 만날지 여러분들의 학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라이예요.